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포 키즈 워크시트 중 하나인 팩맨을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팩맨은 팩맨 게임의 예시를 컴퓨터에게 학습시켜 컴퓨터가 스스로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스크래치에서 팩맨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소창의 뒷부분에 스크래치 3를 입력하면 곧바로 스크래치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로 들어가서 위 상단의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팩맨 템플릿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팩맨 워크시트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과 팩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팩맨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팩맨 아이콘이 보이고 이쪽엔 유령 아이콘이 보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유령이 움직이면서 팩맨을 따라옵니다. 그러면 팩맨은 유령을 피해 도망가도록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게 되면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팩맨을 움직여서 이 움직임을 컴퓨터에게 학습시키고 그 후에 컴퓨터가 스스로 팩맨의 움직임을 통해 유령을 피해 다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다시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팩맨으로 하겠습니다. 인식 방법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value 값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value 값을 설정하기 전엔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팩맨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팩맨의 x좌표값 그리고 팩맨의 y좌표값 그리고 유령의 x좌표값 마지막으로 유령의 y좌표값 유형은 모두 숫자입니다. 4가지 숫자 값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해서 훈련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은 4가지가 필요합니다.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4가지 레이블을 추가해주고 데이터 추가를 누르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4가지 밸류 값이 뜹니다. 이 밸류 값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훈련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스크래치 3를 열어줍니다. 훈련된 모델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스크래치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을 눌러서 다시 팩맨을 열어주세요. 프로젝트 템플릿을 열면 블록들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팩맨 스프라이트에서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팩맨 X, 팩맨 Y 변수에 1 초기값을 지정해주고 앞쪽 방향을 보게 하고 팩맨의 움직임 블록을 실행시킵니다. 팩맨의 움직임 블록은 팩맨 X, 팩맨 Y 좌표에 들어가서 60씩 변환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정해주도록 하겠죠. 나머지 블록들을 보면 고업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Y좌표를 1만큼 바꿔서 움직이게 하고 고 라이트 신호를 받았을 때는 X좌표를 1만큼 바꿔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최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 다운 신호를 받았을 때는 Y좌표에 마이너스 1, 고 레프트 신호를 받았을 때는 X좌표에 마이너스 1만큼 변환시켜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팩맨이 보는 방향도 변화시키고 있죠. 게임 오버 신호를 받았을 때는 게임 오버, 고스트를 피하는 데 걸린 횟수를 이야기하는 블록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고스트 스프라이트를 살펴보면 팩맨 스프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초기 위치를 설정해주고 고스트 X 변수와 고스트 Y 변수에 따라서 60씩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업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Y좌표 변수의 1, 라이트 신호를 받았을 때는 X좌표 변수의 1, 그리고 나머지 움직임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가면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팩맨의 움직임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변수들의 초기값을 지정해주고 고스트와 팩맨의 위치가 합쳐질 때까지, 즉 팩맨이 고스트에게 잡힐 때까지 여러가지 사용자 정의 블록을 계속 실행시키도록 하고 잡혔을 때에는 게임 오버 신호를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타이머 변수가 1만큼 증가되어 몇 번 동안 피했는지 기록되도록 합니다. 아래쪽에 팩맨의 움직임, 고스트의 움직임에 대한 사용자 정의 블록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의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고스트의 결정 블록은 각각 전략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팩맨 인공지능 탭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에 각각에 맞는 레이블 블록을 넣어주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을 넣어줍니다. 팩맨의 결정, 정의하기 블록에는 인공지능 학습 블록을 넣어줍니다. 변수로 가서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 블록을 넣어줍니다. 팩맨 X에는 팩맨 X를, 팩맨 Y에는 팩맨 Y를, 마찬가지로 고스트 X와 고스트 Y도 넣어줍니다. 이것을 넥스트 팩맨 무브를 넣어서 완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팩맨을 학습시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실행을 시켜 팩맨 게임을 하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겠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것에 따라 팩맨이 움직입니다. 예, 저는 22번 만에 유령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팩맨 게임을 하면
프로젝트 훈련에 훈련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대충 게임을 한다면 잘못된 데이터가 학습되겠지요. 그러면 팩맨이 고스트를 피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팩맨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팩맨은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유령에게 잡혀서 게임 오버가 되겠지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의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동 가능한 곳은 4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은 죽음에 이르르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분수로 표현하고 이를 백분율로 바꾸어 표현한 학습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팩맨이 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팩맨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으나 2가지 방법에서는 팩맨이 유령을 만나 죽음에 이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4가지 이동 가능성 중에서 2가지 이동 가능성에서는 생존할 수 있고 2가지 이동 방향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수와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팩맨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팩맨이 처해진 상황에서 팩맨이 죽지 않는 전략을 생각해보며 수학 격과와 연계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을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향을 모두 골고루 눌러주어야 합니다. 아이쿠,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요. 다시 열심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7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훈련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및 평가를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학습이 완료됩니다. 그럼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블록을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게임을 하도록 바꾸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팩맨 훈련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4가지 블록은 컴퓨터가 직접 할 때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팩맨의 결정은 이제 학습이 아닌 스스로 움직여야겠죠? 변수에서 무엇을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Next 팩맨 무브를 무엇으로 정하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탭으로 이동해서 Recognize Number 레이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변수 값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1초 기다리기 블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컴퓨터가 어떻게 팩맨 게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키보드를 누르지 않아도 팩맨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유령을 피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이쿠, 25번 만에 잡히고 말았네요. 조금 더 게임을 잘하게 하고 싶다면 훈련을 더 시키면 됩니다. 지금 만든 프로젝트는 팩맨 실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 후 로드 프롬 유어 컴퓨터에서 팩맨 훈련 중 파일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팩맨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더 모아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늘려보았으니 훈련에 들어가 보아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학습 및 평가로 이동해서 모델을 삭제하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 후 다시 스크래치에서 팩맨 실행 프로젝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리조리 놀리면서 잘 도망가고 있네요. 예, 아까보다 더 많은 55번의 움직임으로 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높은 기록을 갱신했네요. 우리는 컴퓨터에게 팩맨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을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시의 전략을 토대로 컴퓨터가 스스로 유령을 피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령을 피하기만 한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팩맨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팩맨이 유령을 피하기만 하고 팩맨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팩맨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몇 가지 만들어서 팩맨이 그 공을 먹어서 점수를 얻고 모든 공을 먹으면 승리할 수 있도록 게임을 변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를 끄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팩맨 2로 하겠습니다. 인식 방법은 숫자, 마찬가지로 value 값은 팩맨 X좌표, 유형은 숫자, 팩맨 Y좌표, 고스트 X좌표, 고스트 Y좌표로 하겠습니다. 팩맨2로 들어가서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그리고 만들기로 이동해서
스크래치 3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템플릿을 눌러서 다시 한번 팩맨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볼을 눌러서 추가해 줍니다. 크기를 50으로 조정해서 알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몇 가지 블록을 넣어서 이 볼이 팩맨에 닿으면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이동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기를 했다가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서 닿았는가 블록을 조건문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팩맨을 넣어서 팩맨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팩맨이 닿으면 숨겨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수로 이동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점수. 그리고 팩맨에 닿으면 점수를 1만큼 바꾸어 줍니다. 변수를 만들어주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시작했을 때는 점수를 0으로 정해서 초기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볼을 만들기 위해서 볼 스프라이트를 복사해주세요. 그러면 블록도 같이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볼은 원하는 위치에 놓아줍니다. 모양 탭에 가서 색깔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사해서 몇 개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개의 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만들었으니 총 점수는 4점이 되겠죠? 그러면 4점이 되었을 때는 승리하도록 블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로 이동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연산해서 점수가 4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4점이 되면 이벤트 신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승리 신호를 만들고 승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후 모든 스크립트들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신호를 받으면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뜨면 좋겠죠?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려줍니다. 스프라이트는 축하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숨기고 있다가 승리 신호를 받았을 때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블록을 넣어주고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유령을 피하면서 볼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도록 움직임을 설정해 줍니다.
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을 들어가 보면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몇 번 더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으니 학습 및 평가로 이동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 블록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블록은 삭제해주고 팩맨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블록을 구성해 주겠습니다. 잘 학습됐는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승리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학습을 시킨다면 언젠가 승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팩맨 워크시트를 실습해보고 그것을 승리 조건을 추가한 심화 버전을 만들어서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아까와 같이 전략을 연구하고 수학 교과와 연계하여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